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준비 되셨나요?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는요. 바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네, 이게 그냥 작년에 돈 얼마나 벌었나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이 자료는 사실상 블랙록이 앞으로의 투자 지도를 어떻게 그리겠다 하는 거의 선언문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번 실적 발표는 숫자 자랑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고 봐야죠. 아, 그런가요? 네, 이 기록적인 숫자들을 발판 삼아서 자, 앞으로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갑니다 하고 선언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방향이요? 네, 그리고 그 방향의 핵심 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지금까지 소수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사모 시장, 이 프라이빗 마켓을 우리 모두의 투자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야심이고요. 사모시장. 그리고 둘째는 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이용한 압도적인 확장.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차세대 은퇴 솔루션이라는 아주 거대한 비전입니다. 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지 그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는 게 오늘 저희의 임무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비전의 발판이 되는 숫자들부터 한번 보죠. 정말 일이 떡 벌어지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렇죠. 2025년 한 해에만 새로 들어온 돈이 7천억 달러.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00조 원에 가깝고 지난 5년간 순유입액은 무려 2조 5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네네. 그래서 총 운용자산 AUM이 14조 달러를 돌파했고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도 잘 안 오네요. 그렇죠. 한 국가의 GDP랑 비교해야 할 정도의 규모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디테일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4분기 유기적 기본 수수료 성장률이 12%라는 점이에요. 유기적 기본 수수료요? 좀 어려운데요? 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시장이 좋아서 자산 가치가 오르거나 하는 그런 외부 요인을 싹 뺀 겁니다. 순수하게 블랙록의 핵심 사업 자체가 성장하는 힘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외부 환경 덕 본 게 아니라 순수하게 체력 자체가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군요. 정확합니다. 근육이 더 붙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의 규모의 경제가 있으니까 45%라는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가능해지고 45%요? 네, 그걸 바탕으로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10%나 올려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막대한 자금력과 성장세가 바로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그 거대한 전략적 전환을 밀어붙일 수 있는 엔진이 되는 셈입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그냥 하던 일을 더 잘하는 데 그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전략적 전환의 핵심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사모시장이라는 단어가 정말 계속 나오던데요. 맞아요. 왜 갑자기 모두가 사모시장 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주식이나 채권 시장, 그러니까 공모 시장이 이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더 이상 예전 같은 수익률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에요. 아하.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일찌감치 눈을 돌렸죠. 비상장 기업 지분이나 부동산, 인프라, 사모대출 같은 것으로요. 블랙록은 이제 이 그들만의 리그였던 사모시장의 문을 활짝 열고 대중화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목표도 굉장히 구체적이더군요. 2030년까지 사모시장에서만 4천억 달러를 조달하겠다. 네, 이건 그냥 한번 해보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명운을 건 베팅처럼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이건 명운을 건 베팅이죠. 그리고 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두 개의 경로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했어요. 두 개의 경로요? 네. 첫 번째는 예상대로 자산가 시장입니다. 고액 자산가들만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높인 대신에 유망한 비상장 기업이나 인프라에 집중 투자하는 H시리즈 펀드 같은 상품을 내놓겠다는 거죠. 이건 비교적 전통적인 방식이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경로가 진짜 파격적인 부분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은퇴연금 시장을 언급했죠. 은퇴연금이요? 여기가 바로 이번 발표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또 어쩌면 가장 논쟁적일 수 있는 지점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은퇴 계좌,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표적인 퇴직연금인 401K 플랜에 들어가는 타겟 데이트 펀드에 사모자산을 편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거든요. 잠깐만요. 타겟 데이트 펀드예요? 네, 그럼 제 은퇴 계좌에 상장되지도 않은, 그래서 매일 가격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자산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은퇴 설계의 판을 완전히 바꾸는 이야기 같은데요.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건 알겠지만 솔직히 좀 걱정되는데요. 바로 그 걱정이 정확히 핵심을 짚으신 겁니다.
블랙록의 CEO도 그 논리를 이렇게 설명해요. 인플레이션을 막아줄 수 있는 인프라 자산이나 장기적으로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비상장 기업 지분을 포트폴리오에 담으면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수익률과 분산 투자 효과를 줄 수 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매일 먹는 식당 메뉴에 주방장 특선이 추가되는 것과 비슷해요. 주방장 특선이요? 네, 매일 먹던 김치찌개, 즉 공모 주식도 좋지만 가끔은 더 특별한 맛, 즉 사모자산의 추가 수익을 경험할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비유는 좋은데요. 그 특선 요리가 얼마인지, 신선한 재료를 썼는지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평범한 투자자 입장에서 내 은퇴 자금이 어디에, 어떻게 투자됐는지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깜깜이 투자가 될 위험은 없나요? 바로 그 깜깜이가 될 위험, 그러니까 정보 비대칭성과 불투명한 가치평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 전략의 성패를 가를 겁니다. 블랙록도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아주 영리한 한 수를 미리 도왔습니다. 어떤 수죠? 바로 프레킨이라는 사모시장 전문 데이터 분석 회사를 인수한 거죠. 프레킨. 네, 이건 단순히 데이터 회사를 하나 산 게 아니에요. 사모자산이라는 식재료를 시장에 내놓기 전에 그 식재료의 원산지, 영양성분, 시장 가격까지 분석해서 믿을 수 있는 품질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시스템을 손에 넣은 겁니다. 와, 품질 인증서라. 네, 연금운용사 같은 기관들이 이 자산을 판입해도 될까 고민할 때 프레킨 데이터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과 신뢰를 먼저 제공해서 시장의 판 자체를 키우려는 아주 큰 전략인 거죠. 와, 이건 정말 큰 그림이네요. 상품을 팔기 전에 상품을 평가하는 자와 저우를 먼저 장악해버리는 전략이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무시장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이제 또 다른 성장 엔진인 기술과 글로벌 네트워크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특히 ETF 브랜드인 아이쉐어즈의 성장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아이쉐어즈는 블랙록이 어떻게 시장을 지배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사례죠. 2009년에 인수할 때 운용자산이 한 3천억 달러 정도 했는데 지금은 5조 5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5조 5천억 달러요? 네, 15년 만에 18배 이상 성장한 거예요. 18배요? 와. 이제는 단순히 S&P 500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의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액티브 ETF 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액티브 ETF가 새로운 심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AI와 데이터를 활용해서 투자 대상을 고르는 DYNF라는 ETF인데 이 상품 하나가 작년에 끌어모은 돈이 140억 달러입니다. 액티브 ETF 하나가 140억 달러를요? 와, 패시브 ETF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하기는 이르겠지만 시장의 흐름이 명확하게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보이네요. 네, 편리함과 전문가의 선택을 둘 다 원하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ETF라는 편리하고 투명한 그릇 안에 전문가의 적극적인 운용 전략이라는 맛있는 음식을 담아내려는 시장의 수요를 정확히 읽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성공 모델을 이제 미국과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로 이식하고 있어요. 글로벌 확장 전략도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인도 사례가 눈에 띄던데요. 인도의 지오 블랙록 합작법인 사례는 이들의 신흥시장 공략법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지점을 내고 직원을 뽑는 그런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디지털 우선 모델로 접근했어요. 디지털 우선 모델이요? 네, 인도의 거대 통신기업인 지오의 플랫폼을 통해서 상품을 출시하자마자 20억 달러가 몰렸는데 이게 인도 업계 신기록의 6배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와, 6배요? 네, 이미 100만 명 이상의 인도 개인 투자자를 확보했고요. 중동 역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렇군요. 사모시장의 대중화, 아이쉐어즈의 진화, 그리고 디지털을 앞세운 글로벌 확장. 이 각각의 전략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로 꿰어주는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블랙록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해자입니다. 바로 알라딘이라는 기술 플랫폼이죠. 그 유명한 알라딘이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CEO의 표현을 빌리자면 알라딘은 블랙록의 모든 것을 구동하고 통합하는 심장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좋은 소프트웨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가요? 알라딘은 차라리 금융시장을 위한 운영체제, OS에 가깝습니다. 운영체제요? 네, 애플의 iOS가 수많은 앱을 돌리는 기반이 되듯이 알라딘은 주식, 채권 같은 전통자산부터 우리가 아까 길게 이야기했던 그 복잡한 사모자산까지 온갖 종류의 투자를
하나의 화면에서 분석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기반 기술입니다. 심지어 다른 경쟁 운용사들도 돈을 내고 이 시스템을 쓸 정도니까요. 다른 운영사들도 돈 내고 쓴다고요? 이건 경쟁사한테 자기들의 최고 무기를 빌려주는 셈 아닌가요? 바로 그게 알라딘의 무서운 점입니다. 아, 알라딘을 업계 표준으로 만들어서 생태계 자체를 장악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했던 프레킨의 사모시장 데이터가 통합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공모시장과 사모시장을 아우르는 세상의 모든 투자 자산을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플랫폼이 탄생하는 겁니다. 기습이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업 모델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와,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블랙록의 미래 전략이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첫째,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사모시장의 문을 활짝 열고, 그렇죠. 둘째, 인도 같은 신흥시장을 디지털로 빠르게 공략해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고, 맞습니다. 셋째,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알라딘이라는 압도적인 기술 운영체제로 통합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효율과 경쟁력을 만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훌륭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조각이 모여서 완성하려는 최종 그림이 바로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최적의 타겟 데이트 솔루션에 대한 비전입니다. 아, 이건 단순히 은퇴 펀드의 사모 자선을 조금 섞는다는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예요. 그 최종 그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한 사람의 생애 주기를 완벽하게 책임지는 금융 솔루션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젊을 때는 공모시장의 유동성과 성장성을 활용하고 중년에는 사모시장의 추가 수익과 분산 효과를 더해서 자산을 불려나가고요. 네. 그리고 은퇴 시점이 되면 라이프 패스 페이책 같은 상품을 통해서 그동안 쌓은 자산을 마치 월급처럼 따박따박 평생 받을 수 있는 보장된 소득 흐름으로 전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쓰는 단계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묶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한 세대의 은퇴라는 거대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완결형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이 거대한 청사진이 성공한다면 이건 단순히 펀드 하나를 더 파는 수준이 아니라 은퇴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거대한 청사진이네요. 오늘 저희는 블랙록이 제시한 미래, 즉 우리 모두의 은퇴 자금에 사모시장 자산이 편입될 때 장점과 가능성에 대해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야심찬 계획은 우리 모두에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낮고 전문가조차 가치 평가가 어려운 자산이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은퇴 저축의 일부가 될 때 블랙록과 같은 운용사나 이런 상품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일반 투자자들이 자신이 무엇에 투자하고 있는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책임과 소통의 의무를 져야 할까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